안녕하세요, 트래블스토리입니다. 전 오키나와 여행 3박 4일 동안 다음과 같은 스팟을 여행하였으며 이 스팟의 코스와 지출 비용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고드린 대로 렌트카 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본의 렌트카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렌터카 홈피를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비용을 조금이나마 더 줄이고자 방문하게 되었다면 이처럼 일본어의 장벽에 막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의 일본어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크롬 엣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난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께선 그냥 한국어로 된 렌트카 대행업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행업체 정보는 설명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지 렌트카를 예약했다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지에서 업체와 일본어로만 대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전에 메일 문의해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문제없이 이용하였습니다. 메일 내용이 일본어인데 제가 일본어 잘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대신 저는 챗GPT로 번역해서 메일을 적었습니다. 챗GPT는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데 번역을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줘서 매우 유용해요. 이렇게 일본어 번역 요청을 부탁하고 렌트카 업체에 물어볼 내용을 한글로 작성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로 번역을 해줘요. 이 번역 문구를 메일에다가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현지에서 답변 받은 메일도 챗 GPT로 가져와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전 메일 작업으로 현지에서 발생할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ETC 카드 사용 여부 미리 확인입니다. 먼저 ETC란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같은 것으로 ETC 카드가 있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를 위해선 ETC 카드를 지원하는 장비가 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ETC 차재기라고 하는데 차에는 이러한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렌트카 예약 시 참고하면 좋겠죠? 카드 대여비용은 300~400엔 정도 수준인 것 같았어요. ETC 줄 외에는 일반 줄을 서게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진입을 나타내는 표를 뽑고 고속도로를 마음껏 이용해줍니다.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아까 받은 고속도로 입장표를 준비해서 톨게이트 직원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계산된 톨비 이용료를 드리면 됩니다. 잔돈은 거슬러 주니 걱정 마시고요. 요금도 이렇게 전광판에 뜨니 일본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반 줄로만 이용했는데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ETC 라인과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ETC 카드 사용은 여러분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터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소로 저는 트렁크 크기를 보고 있습니다. 4인 이상 가족이라면 짐이 트렁크 안에 모두 들어가야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빌린 경영 SUV 다이하츠사의 탄토의 트렁크 크기를 보여드립니다. 이러한 크기의 경영 SUV 렌트카가 상당수였던 것 같아서요. 보시다시피 기내용 캐리어를 옆으로 눕혀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저희는 이 캐리어 하나 그리고 가방 2개 있었는데 가방 2개는 좌석 쪽에 놓으니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렌트카 픽업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가셔야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오키나와 공항에 터미널이 2개이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잘못된 터미널에서 헛고생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국제터미널에서 내릴 텐데 대부분의 렌트카 픽업 장소는 국내 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터미널로 이동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다행히 두 터미널이 서로 붙어 있어서 실내에서만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는 동안 이렇게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터미널을 옮기시고 난 후 바깥으로 나와서 길 하나 건너면 대부분의 렌트카 픽업 차량이 여기 있었습니다.
픽업 차량을 타려면 렌트카 회사 로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렌트카 직원들이 손님의 이름을 팻말로 들고 있기보다 대부분 본인 회사의 로고를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일정 구역마다 서로 다른 회사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게 다가가야지만 서로 이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로고를 폰에 캡처 하나 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구글 지도에 여행 계획 장소를 미리 저장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렌트카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요? 렌트카 업체에 따라 한국어 내비를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구글 내비만을 이용해서 돌아다녔는데요. 여행 전에 여행객 장소의 주차장을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고 편리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 바로 내비 구동시킨 것이죠. 장소 저장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원하는 장소를 선택 후 저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저장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서 완료 눌러주시면 다 된 것입니다. 구글 내비 후기에 있어선 공사 도로만 못 반영할 뿐 다른 부분은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주차장 위주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관광지만 저장해 놓고 어디다 주차할지 미리 안 정했다면 도착해서 당황하거나 시간 낭비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위주로 사전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 운전하면 가장 두려운 게 있죠. 바로 한국과는 반대인 우측 운전. 그에 따라 우측 통행이 아닌 좌측 통행 도로도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아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일본 운전 시뮬레이션 이라고 검색해서 1인칭 시점에 일본 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가기 3일 전부터 하루 한두 번씩 보았는데요. 덕분에 현지에서 도로 자체는 크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게 매우 중요했고 교통신호를 미리 파악한 덕분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렌트카가 구형 버전이 많기 때문에 폰 충전 가능한 USB 잭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몰라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시거잭 사갔는데 진짜 이거 없었으면 폰 배터리 가뭄에 시달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폰 거치대 꼭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내비가 지원 안 되는 차량이라면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서 꼭 지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스크림은 차 타기 전 발라주셔야 좋습니다. 렌트카들이 대부분 선팅 농도가 상당히 얕아서 피부가 쉽게 타거나 따가워지기 때문이에요. 썬팅이 되게 적어. 보면 다 투명한 거 보여? 맞아. 우리 안 발랐더니 엄청나게 탔어. 아파.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선글라스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카를 반납하기 전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는데요. 렌트카 영업소 근처에서 채워야 하고요. 리터당 1,800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납 시 렌트카 업체에서 연료 가득 찬 게이지도 보지만 주유소 지불 영수증도 확인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근처 주유소에서 채운 건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맘 편하게 종이 영수증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가득 채워주세요는 만땅 쿠다사이라고 말하면 되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오키나와 렌트카 팁 11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여행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